여러분, 오늘 또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9일 보름 한가위 추석 명절입니다. 연휴 기간에도 안전하시고 건강하시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란 비료 시비하고 노화, 즉 노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출란 재배에 있어서, 식물 재배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집중적으로 출란 비료, 즉 시비에 관련해서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노화, 즉 노대에 대한 대처 방법, 미리 처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봄에도 세 차례, 가을에도 세 차례 꼭 실시하고 있는 출란에 있어서 비료 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료의 출란해 주는 액상 비료는 상당히 이제 가을 재배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겨울을 잠자는 기간에도 비료의 성분에 의해서 전혀 생장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해서 또 개화라든지 신화에 관련해서 유용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을 재배가 내년 봄하고 여름에 신화와 꽃에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출란 시비, 이 비료에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여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이제 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출란들에 대해서는 생장을 좀 돕고 또 개화를 돕기 위해서 비료 시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7월 달쯤 돼 가지고 7월 중순에서 8월 초순까지는 출란들이 개화를 잘 할 수 있도록 화분화 기간에 붉은색 용기가로 되어 있는 개화 촉진제를 관수를 하게 되지요. 내 난실에 다른 난실에 비해서 꽃을 많이 달지 않는다 한다면 개화 촉진제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용기로 되어 있는 비료에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비료를 주는데 하이퍼넥스, 메네델, 그리고 트리코마니를 이렇게 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봄에 또 가을에 이렇게 비료 시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가을 시비는 NPK, 즉 질소 인산 가리 중에서도 N에 관련해서 질소질에 관련해 가지고 숫자가 높은 것을 주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숫자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는데 질소질이 좀 높은 것을 주시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코라고 하는 이 가루약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산성화된 토양을 알칼리성 토양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개량해주고요. 그 다음에 식물 생장 발육에 있어 가지고 도움을 주는 유익균이죠, 유익균. 그 다음에 공생균, 이런 미생물 제제에 관련해서 트리코마니를 역시 같이 비료를 주면서 꼭 첨가해서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트리코마니 사용법은 활력제는 이제 메네델이 주로 활력제인데 비료의 성분, 효력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활력제입니다. 비료기도 있겠지만 특히 비료의 효능, 능력을 발휘해주기 위해서 활력제를 저는 섞어서 줍니다. 그래서 혼합해서 봄과 가을에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일기 조건에 맞추어서 줍니다. 첫째 1차 관줄 때는 이제 물에 희석을 해서 주고, 2차 그 관주가 아니고 이제 스프레이식으로 이렇게 또
잎면에 또 벌브의 기부 쪽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해가지고 3번의 비료를 일기 조건에 맞추어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꼭 처리해 주시는 것이 가을 재배에 유익하다는 말씀이고요. 주로 이제 보통 9월 달이 넘어서면서 30도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낮 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제 가을에 그 전형적인 온도 관리 또는 이제 출란들의 어떤 적응력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먼저 살충을 했고 살균을 또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료 시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리코마니는 이제 유익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생균,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제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리코마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코마니를 준비하셔 가지고 주시게 되면 뭐 몇 년 동안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전혀 난초에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면 줘도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충이나 살균제를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주시게 될 때에 같이 바로 직전이라든지 주고 난 후에 바로 주게 되면 여러 가지 공생균이라든지 유익균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텀을 두고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살충이나 살균을 했다면 일주일 이후에 이제 이 트리코마니를 주면 됩니다. 비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료 시비를 반드시 가을에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는 1년 내내 마스나가를 내려놓지 않았고 분가해로 이렇게 놓고 물을 관수를 했습니다. 크게 지량은 없었고 특별하게 이제 유기질 비료라든지 무기질 비료라든지 이런 이제 비료들이 식물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에 맞게 또 습도 관련해가 통풍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난실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환경에 맞게 이렇게 주시게 되면 중간중간에 살균도 하고 살충도 하기 때문에 크게 유기질 비료를 얹어 주어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스나가가 올려져 있지요. 새카맣게 되어 있는 것이 비료입니다. 그렇게 올려놓고 계속 여름 관리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충에 의해서 비료가 상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항상 해마다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비료 즉 NPK가 부족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노화 즉 노대 관련해 가지고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입니다. 출란의 노화는 주로 봄철에 많이 일어나지요. 4월달 5월달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노화 현상 즉 황화 현상이 전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가을 시비 즉 비료 시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비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4, 5월 달에 난들이 이렇게 노화 현상이라든지 황화 현상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고 푸르고 녹이 짙고 윤기가 날 수 있는 난초들을 만들기 위해서 생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비료가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렸고, 이런 노화 현상 때문에 아무리 난초를 잘 길러도 어느 난실이든 나타납니다. 보통 난초가 한 7년 내지 8년 정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촉이 완전히 노대가 나고 벌브가 되기까지는 정상적으로 그 생장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은 6년에서 8년 정도 간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난실에 비정상적으로 빨리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그 연도와 연수에 비해서 일찍 퇴화되거나 노화되면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비료에 관련해서 부족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을 시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란이 이제 보통 이제 성엽이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성촉이 돼서 성엽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7년 정도 전후로
생명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1엽부터 노대가 나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10엽까지 노대가 나고 벌브로 남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벌브뜨기를 봄에 분갈이 할 때 떼어놨다가 정상적으로 심으면 다시 촉을 올려주고 생명을 이어가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벌브가 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료와 이제 온도 또는 습도 또는 이제 작물 보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이 있지요. 노대가 나는 현상이, 황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재배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관리가 이제 고정화된 관리죠. 나는 꼭 몇 월달에 분갈이를 한다. 나는 꼭 몇 월달에 뭐 비료를 준다. 이런 그 고정된 그분만의 그 노하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내 난초들이 잘 성장한다면 그것이 옳다 여겨지고 환경에 맞게 재배되면서 옳다 여겨지겠지만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같은 난실이라면 어떤 분들은 잘 기르는데 왜 나는 그런가에 대한 그 살피셔가지고 그거를 잘 대처해서 바꿔주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여겨집니다. 질소비료가 부족하게 되면 역시 봄철에 질소비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때 부족하게 되면 난초의 이제 노대 현상이 빨리 일어나게 되고 또는 이제 햇빛이 상당히 중요한 비료인데 광량이 부족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노다 현상이 쉽게 일어나고 빛이 부족하면 난들이 이제 웃자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현상도 일어나지요. 그래서 뭐 철분제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건 인위적인 방법이고요. 실제로는 광량을 높여주고 적당하게 햇빛을 가리고 열어줄 수 있는 통풍을 시키고 자연에서 키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난초는 잘 자란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전에 올려드린 영상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분갈이 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여름에 주로 넘어지는 이유가 여름에 분갈이를 잘못해 가지고 즉 봄에 분갈이를 잘못해 가지고 여름에 난초들이 무너지는데 이미 병이 들어온 난초를 만지면서 건강한 날을 다시 접촉하게 되면 균이 옮겨가기 때문에 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보통 20도 이상이 되면서 황화 현상, 노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로 이제 4월달, 5월달 요 시기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봄의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가 결정이 나는 것이지요. 보통 이제 광량이 편리상으로 1200 룩스 이상이면 하이퍼넥스 2100 또는 이제 다이아나그로 뭐 이런 비료도 주게 되는데 이런 약들은 주로 이제 뭐 2000배 정도 이렇게 해서 주게 되고 칼슘제, 마그네슘, 골드엠, 대유모두칼 같은 것들은 이제 주 1회 정도 해가지고 분무를 해주시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식물인 특별히 난초를 키우면서 느낀 것은 때에 따라서 꼭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름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가을 재배를 잘 해야 된다는 거. 꽃을 보고 처리하고 신화를 보고 처리하면 이미 늦습니다. 신화를 보기 전에 처리를 하고 꽃을 보기 전에 이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놓치지 말고 처리를 해주는 것이 그 난초가 1년 동안 자라면서 꽃도 피워주고 신화도 잘 올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화를 잘 방지하시고 노대를 일찍 내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유익한 재배 방법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양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